얼음이 녹고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런 식이 들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영혼도 정말 깨어나는 그런 영적인 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동생 오영민 삼육고등학교 이번에 1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저에게 출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빛골교회 다닌 내가 아버지가 지난번에 이사할 때 그대로 배반을 해버렸다고 형을 따라서 중학교에 나가게 됐다고. 예, 이번 주에 우리 부모교육 세미나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이 AP 프로그램을 위한 그 세미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그 입구에도 그 전단지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는데 나가실 때 한두 장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서 29일까지 앞으로 한 3주 남았으니까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록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멀리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이해하고 교정해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웠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 5가지 행동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촉과 소속감의 욕구. 그래서 누구나 이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동아리라든지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힘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의 욕구, 물러서기의 욕구, 이 도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기와 품성과 자기 존중감을 길러주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품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참 자주 들어본 말인데 이 교재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품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품성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의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과 개인적 특성의 총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어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용기. 품성하고 용기는 굉장히 연관이 있죠. 용기는 하나의 이렇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이 용기를 낳고 그 용기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념대로, 가치관대로 용기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용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냐면요, 공감해주고 격려해줄 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런 확신감, 이 용기는 공감해줄 때, 또 격려해줄 때 생긴다는 것이죠. 막 훈육하고, 막 처벌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보면 우리 이 교과책도 보면 안식일 그 맨 위에 보면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이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감정과 느낌에 영향을 주고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또 결과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성공 회로는 긍정적인 피드백, 성공한 경험, 공감과 격려는 우리 자녀에게
높은 자기 존중감을 준다는 것이죠. 저는 그 존중감이 참 저는 좀 낮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시골에서 자라고 또 뭐 저희 가정의 환경이 뭐 부유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뭐 특별한 어떤 저희 부모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똑같은 부모님처럼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언제 굉장히 높은 자기 존중감을 이렇게 갖게 됐냐면 첫 번째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제 다른 과목은 거의 받아쓰기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주산학원을 다녀가지고 이렇게 수학을 좀 이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쪽지 시험을 자주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100점 맞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주면서 다 박수치요. 존중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자기 존중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서 좀 이제 다른 공부를 좀 했더니 또 선생님들이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더 제 이 존중감이 아주 높아진 계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한 이후로 정말 육신의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그 영역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생각은 정말 저에게 가장 높은 자기 존중감을 주죠. 그래서 어떠한 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용기. 그래서 이 높은 자기 존중감은 용기를 낳고 그 용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행동은 성공한 경험을 낳고 성공한 경험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내요. 이게 바로 이제 성공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성공 회로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 이제 이게 실패로예요. 실패로. 부정적인 피드백. 왜 그렇게 했어? 왜 그 30점밖에 못 받아왔어? 뭐 이런다든지 너 왜 하는 일마다 왜 그래? 이런 이 부정적인 피드백과 실패한 경험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줍니다. 그러면 낮은 자기 존중감은 낙담하는 마음을 낳고 그 낙담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고 그 부정적인 행동은 또 실패한 경험과 부정적인 또 피드백. 이 실패회로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실패회로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부모가 이 느낌이나 행동이나 결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우리 자녀의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때요? 높은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때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실패 회로 안에서 빠져나와서 성공 회로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를 꺾는다, 기를 살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막 하면은 어때요? 이제 주인이 오셔가지고 애들을 좀 얘들아 그거 좀 뛰어다니지 말고 좀 엄마 곁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저기 피해 주지 마라. 그러면 이제 좀 예의가 있는 부모 같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모는 또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애들 길을 꺾고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좀 뛰어놀면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이 기는 용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기. 아까 옳은 일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용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는 언제 꺾어지냐면요. 과잉보호. 너무 이렇게 온실처럼 이렇게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이것도 기를 꺾습니다. 용기. 그래서 이렇게 저기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뭘 도전해 보라고 그러면 어때요? 용기가 없어요. 못하는데요.
엄마가 도와주세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다 왜 그래요? 너무 과잉보. 또 응석 받아주기.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저기 뭡니까 우는 소리 하고 그러면 그래 얼른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것들. 그것이 용기를 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독립심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수를 지적하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죠. 저도 그렇고 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계속 실수를 지적하면 어때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못해. 그래서 용기를 꺾게 되죠. 자, 그런데 용기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냐면 강점을 구축해 준다. 제가 아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했죠. 저는 정말 제일 싫은 게 받아쓰기였어요. 받아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 때는 보면은 국어 시험을 보면 꼭 앞에 몇 문제는 꼭 받아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국어도 잘 못하고 다른 과목들도 뭐 미술, 음악 이런 것도 못하고 참 못하는 것이 천진데 잘하는 것 산수, 수학 하나 그것을 그렇게 선생님께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 수학 산수는 잘하는데 다른 거 못하니까 평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못하는 과목도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강점을 구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달란트,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잘 하려고 해서 2달란트를 남겼냐? 이 세상의 질서는 어때요? 5달란트나 받았어. 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10달란트를 했어. 나는 2달란트밖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5까지. 강점을 구축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자녀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늘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엄마는 수학과 의사보다 내 자녀에 대해서 더 잘한다. 의학적으로는 수학과 의사가 더 잘할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부모는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기질, 성격, 장점, 단점 다 엄마처럼 아빠처럼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잘 찾아보면 강점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강점이 있어요. 뭐 세상이 다 공부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1등급 4%입니다. 4%. 그런데 지금 세상이 잣대는 그걸로 공부로 성적으로 줄을 탁 세워가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 중에 보면 참 사회성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조금 못하면도 그냥 그렇게 사회성이 좋아요. 틀림없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직업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 직업을 막 10개, 20개씩 가지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직업 하나 가지고 일하고 먹고 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길을 꺾습니다. 용기를 꺾어요. 믿어주지 않는 거죠. 아유, 나는 이제 너 안 믿어줘. 난 이제 기대 안 해. 용기를 꺾는 것이죠. 용기를 꺾는 것. 지난번 작년에 우리 이정환 목사님 와서 온라인 붕괴할 때 그 어머니 집사님이 항상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잘 될 것이다. 넌 대기만성이야. 넌 나중에 잘 될 거야. 그 집사님이 뭔 부모 교육을 받았습니까? 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뭐 했어요? 신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럼 밖에서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줘도 누구는 믿어줘야 돼요? 누구는 믿어줘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는 믿어줘요. 가정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구에서 홈이 뭐예요? 홈. 그 야구에서 이 타자가 나가가지고 정말 그 1루수, 2루수, 3루수를 돌아서 온다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처음에 저 홈에 딱 서면 누가 이 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투수가. 그리고 간신히 1루에 가면 또 1루수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를 안 주고 딱 살아서 딱 홈으로 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홈이냈다고 그래요. 홈. 10. 그러니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이든지 배우자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집에 오면 뭐 해줘야 돼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홈이에요. 집이. 그것이 교회고. 밖에서도 다 왕따 나고 뭐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하고 딱 집에 왔는데 집에서마저도 어때요? 너 그래서 되겠어? 나 엄마 아빠는 너 절대 기대 안 해. 설자리가 없는 거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난 것이 있건 없건 누구는요? 부모는. 부모는 뭐예요? 그 예전에 우리 살아계실 때 우리 신경 목사님이 부흥회하거나 설교하면 꼭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돌고 목회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만 가면 그 어머니는 항상 쉬어라 누워라 밥 잘 먹고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집에만 가면 어머니는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뭐 평가받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무조건 얼마나 가르치느라고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럴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과잉 보고도 문제지만 과잉 기대. 완벽주의. 누가 완벽주의를 하냐면은 이제 부모가 잘난 사람, 잘난 부모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일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시원찮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아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70점을 맞아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70점이 점수냐? 아빠는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았다. 너무 과잉 기대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일이라고 한 거야? 용기가 꺾이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동의 가치를 인정해줘라. 아동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의 용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날 훈육 부분에서 논리적인 결과 구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연적인 결과는 뭐냐면요. 그 부모가 어떤 훈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불 같은 거 이게 뜨거운지 무서운지 모르니까 어때요?
손을 탁 댑니다. 그런데 한번 탁 뜨거운 걸 경험하면 어때요? 다음부터 조심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의적인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깨닫고 아는 것도 많지만 자연적인 결과를 통해 깨달아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이 많아요. 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to get up, Ramon. It's a school day. I'll start your shower for you. But don't go back to sleep like you did yesterday. I'm so tired. I know you are, sweetie, but we can't be late. I'll tell you what, if you get up now, I'll make your favorite breakfast, pancakes. Oh, all right. Will you start the shower for me? Sure, but don't go back to sleep. Ramon, it's 7:15. You only have 10 minutes. And I made pancakes. Can't you take me, please, Mom? I have a meeting and I can't be late. Please, Mom. I get too hungry if I miss breakfast. Well, okay, but hurry. Sandra is 엄마는 나름대로 아이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과잉 보호가 오히려 우리 자녀의 용기를 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연적인 늦어서 지각해서 뭐 이렇게 또 학교에서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런 자연적인 결과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결과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개입 없이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이제 그 용기를 꺾는 엄마의 그 양육 태도였고 이번에는 자연적인 결과와 논리적인 결과가 부여하기를 통하여 용기를 살리는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present for you, Ramon. Really? What is it? A clock radio. Wow, thanks. I think I owe you an apology. Huh? I've been treating you like a little boy who needed his mother to wake him up in the morning. But I'll show you how to set the alarm, and you can choose to wake up to music or a buzzer. And it's up to you to be downstairs for breakfast by 7. Now, if you're late, you'll have to go without breakfast. If you miss the bus, I'll drive you, but you'll have to pay me out of your allowance what you would pay a cab. What? It's okay, Ramon. You're a smart boy, and I'm confident that you can handle this responsibility on your own now. if Ramon gets up the next day on time, Sandra h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encourage him by saying something like this. 네, 이제 독립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명종 시계도 사주고. 늦게 일어나면 어때요? 아침 못 먹으면 배고프고. 그다음에 태워주기는 태워주되 그 교통비를 나중에 용돈에서 제한하고. 그래서 자기 독립심이 자극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대신해 주지 마라. 부모가 볼 때는 믿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동화에 보면은 그 나비가 이제 누에꽃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게 지켜보면서 불쌍하니까 어때요? 누에꽃을 찢어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나비가 날아가 떨어져 죽었지. 나비는 그 용을 쓰고 그 누에꽃을 이렇게 터뜨리고 나오면서 어때요?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과잉보호는 오히려 독립기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수를 지적하는 것과 장점을 구축해주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No, Ben, not like that. I keep telling you, you got to get off your right foot, higher up on the backboard. All right, come on, let's try this time. Let's go. Try it again. I'm trying. I know. Let's just take it from the top. Come on. I'll never get it.
You know, with that attitude, I don't think you're gonna. I mean, honestly, Ben, it's only a layup. You can do this, okay? No, I can't. Tim is trying to motivate his son to do better, but by focusing on mistakes, his words actually have the opposite effect and discourage Ben further. Let's see how he can use 4 steps to build on his son's strengths. And to help you remember these 4 steps, we'll use the acronym BANK, B-A-N-K, like a bank shot in basketball. B, break the goal down. 그래요.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못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서 개선해서 잘하게 하려고 한 건데 계속 실수만 지적하니까 아이는 뭐예요? 용기가 꺾여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아가뱅크 방법이라는 것인데 그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그 낳고 자라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낳자마자 막그 벌떡 일어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 가누고 그 다음에 뒤집고 그 다음에 막 일어서려고 하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자꾸 삐쩍삐쩍 걷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걷고 뛰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걸 못하놨다가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너 이번에 그 이제 저 1학년 때는 못했는데 이번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중간고사 그냥 보자. 5월달 한번 결과 보자.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막 평가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뭐 중간고사에 뭐 30점을 맞든 50점 맞든 둘째 문제 치고 오늘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봤다. 아이고 오늘 하루 참 앉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해주는 거예요. 단계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오늘 보니까 하루 좀 책상에 앉아서 책 좀 보는데 얼마나 가는가 한번 보자. 응? 한번 이제 결과 가지고 평가하자. 이렇게 못하놨다가 많이 오는데 그때 그 과정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격려하는 이게 바로 아가뱅크 방법인데 이 아가뱅크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집사님은 고양이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방문을 가면 고양이가 막 난색을 하고 이렇게 막 집을 못 들어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이런 관련된 특강을 듣는데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때 그 강사분이 설명을 하는데 아가뱅크하고 똑같아요. 차근차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비춰준답니다. 그러면 고양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이니까 만져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에 갇혀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니까 한 단계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이미 여러 번 실수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담이 그랬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에 오른다고. 네. 우리도 그렇게 다 작은 단계를 통해 실수를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막 지적하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빠가 어떻게 장점을 이렇게 구축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ayups are a lot harder than they look, okay? But if we break it down into small steps, then I really think that we can do this. All right, you're a great dribbler, so we can just lay that step out, okay? The hardest step is the next one. That's what throws everybody off at first, so don't worry about it. It's knowing which foot to go off of to make the basket. All right? Now, what you need to do, since you're a left-hander, you need to come off your right foot, go over with your left arm. All right, watch me, I'll show you. Okay, it's 1, 2, 3, and up. Okay? Now you try it, see what you can do. 1, 2, 3, and up. Yeah, great. How'd that feel? Okay, but Dad, Yes, son? I think they expect us to use a ball. Very funny, Ben. I like that basketball player, though. But all right, let's try with the ball this time. And don't concentrate on making the basket. We'll just get it forward, okay?
The bank method of encouragement. 예. Lance Earl. 이제 세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참 누군가는 나를 믿어준다는 건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주죠. 용기를 줍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본다든지 믿었지 않게 본다든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더 꺾이죠. The king said to Robin, "You have been a What's this word, Mama? Loyal, Matthew. It's loyal. But I told you this book is too hard for you. Let me read it for you, baby. I can read it myself. Now, you know you're not very good at reading. In fact, none of the men in our family is very good at it. So just do your best with it and don't really worry about it. Okay? Now, where were we? You have been a loyal subject, and I will reward you. I can't read good, so I bother. School's too hard anyway. Now, I don't care. I'd rather become a baseball player. off the ground. Discouraging, isn't it? When parents expect too little.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프로그램의 저자인 마이클 파킨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는 부모가 기대하기에 따라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한다.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라. 이만큼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제가 어디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좀 굉장히 좀 중산층 이상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식사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듯이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것을 사줄 수 있단 말이죠. 50만 원짜리 옷을 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엄마가 그러는데 아이가 이제 옷을 산다고 그러면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 큰 아이니까. 근데 카드를 주면서 무조건 네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20만 원, 20만 원 그 범위 안에서 살아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책임감을 주는 것이죠.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 하라. 그것이 이제 뭐예요? 신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아이는 그 범위 안에서 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거기다 이제 자기가 더 보태서 사든지 어쩌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의견을 물어봅니까? 물어봅니까? 아이고, 경험도 없고 어린데 뭘 알아? 그럼 이제 용기가 꺾이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경험도 많은데 어린 나한테 뭐예요? 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믿고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그것은 자녀의 용기를 살리는 것이다. 부모가 끼어들어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물리쳐라. 자녀에게서 성공과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하라. 자, 신뢰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king said to Robin, "You have been a What's this word, Mama? You're doing really well, Matthew. Keep trying. You'll get it. Loyal? Close. Loyal. Do you know what that means? Means like good. Right. Robin has been a good subject. Your reading's really improving. Let's keep going. But this is too hard, Mama. Well, sometimes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are hard. But you have a good mind, and if you keep trying, I'm sure you'll get it. In fact,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were to become a doctor, a lawyer, a teacher, or anything you put your mind to someday. Reading is hard, but I'm getting better. And Mama thinks I'm smart. Maybe I'm smart as Dr. Moon. The king.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자녀의 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 오히려 완벽주의는 자녀의
두 가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Jenny, you should know this by now. It's not that hard. It is too. We've been over this twice now, and you still make the same mistake. You have to concentrate. I don't get it. You have to. If you don't get a head start in math, you'll never get to the top of your class. Now watch how easy it is when I do it. See, Jenny? It's easy. For you, it is. What would you be thinking, feeling, and then doing if you were Jenny? She makes everything look easy. I guess I'm pretty dumb. I hate math. Still, I wish I could do it so she'd like me again. We saw earlier how 마지막 아이 말이 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엄마는 내가 뭐예요? 잘해야 예뻐할 거예요. 못하면 뭐라고 할까? earlier how having high expectations is encouraging and helps motivate our kids to succeed. However, when our expectations are too high, when we set the bar of achievement beyond their reach, as Lee does with Jenny, those same expectations become heavy weights and discourage and erode self-esteem. The result can be kids who either give up on themselves or kids who do succeed, but then only feel good about themselves when they're achieving. These kids and adults may seem fine on the outside, but inside they're always anxious about the next threat to their self-image and never seem to enjoy their successes. Contrast this with the story of a successful major league pitcher named Tim Wakefield. Once, before the first championship playoff game of his career, the biggest game he ever pitched, an announcer asked him if he was nervous. His answer was no, because he reasoned no matter what happened that night, he knew that three things would still be true. God would still love him, his friends would still love him, and his parents would still love him. This is the core of self-esteem, to know that in spite of our successes or failures, win or lose, that we are loved unconditionally by those we value the most. Giving your child the gift of unconditional love is perhaps the greatest gift you can give as a parent. And as Tim Wakefield's successful baseball career also demonstrates, it does nothing to keep them from wanting to achieve either. Now, let's see how Lee could back off the perfect. 어떻습니까? 아, 참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부모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용기가 있어. 저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대신 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가. 제가 뭐 오늘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다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한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소개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한 번 더 남았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나는 애들 다 키웠는데 나는 이제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정말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게 한번 이 전단지도 주고 하면서 한번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술을 배워서 될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신앙의 필요를 알게 되고 느끼게 하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